네,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이번에는 그 환단고기 원본을 읽다 중에서 삼성기 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는 사실 이게 뭐 흥미진진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본 자체를 그대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 원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원본이 가진 그 진실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뭐 어떤 그 박진감이나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이론을 갖다가 여기서 밝히고 그러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환단고기를 소설로 엮은 사람이고요. 5권 중에 2권은 지금 나와 있고 2권 중에서 그거를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3권은 내년 말 정도나 뭐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 환단고기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쓴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원본을 이해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되는 점을 같이 어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삼성기 하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기 상에 없는 것이 하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부분이 이제 강력하게 들어 있는데 환국과 단국에 대한 얘기가 거기 명쾌하게 들어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나누어져서 들어가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기의 상이 가진 그 부족한 점을 삼성기 하에서 보완한다는 의미가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몰랐던 세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대 세대에서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꼭 알아야 되는데도 몰랐던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삼성기 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국, 단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최고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환단고기는 우리 동북아 역사에서 동북아 전체를 통틀은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증명을 대야지만 되는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오래된 기록, 여태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것들이 없었는데 더구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우리 역사상에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환국이라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놀라운 거고요. 근데 환국은 12나라로 만들어진 연합국이었다. 그 다음에 그 환국은 7분의 환인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7분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국은 18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이름 하나하나까지 그 다음에 그 즉위년도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국의 영웅인 치우천왕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치우천왕에 대한 얘기가 뒤에서도 계속 이어서 나오지만 치우천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설명해 준 것, 고대 거로서 설명해 준 것은 아마 삼성기 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기 상에 없는 그 보완적 기록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최고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보완해 자기들이 찾아내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 12국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환 12나라인데 그 나라 이름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7분의 환인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단국의 18분에 대한 내용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배달국의 영웅인 치우천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원문을 제가 먼저 읽고 거기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자 크기를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적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그 한문 원문이고 밑에는 그것을 풀어놓은 해석입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이 번호를 매긴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인류시조 나반과 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여기에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시조는 나반이시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를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나반이라는 한 인물이 시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반은 아만과 처음 만나신 곳은 아이삽이다. 이 지역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강의 내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다른 참고 문헌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셔서 찾아보시고, 저는 제가 늘 그 환단고기를 쓰면서도, 소설 환단고기를 쓰면서도 늘 중심에 뒀던 건 뭐냐면 한국인의 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넓은 영토를 가졌다에 대한 그 내용은 가능하면 빼버렸고, 저는 진짜 한국인의 정신과 그 다음에 기상,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사상 철학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 것은 그쪽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는 나반이시다. 나반께서 아만과 처음 만나신 곳은 아이삽이다. 두 분이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혼례를 올리시니 환족의 모든 족속이 그 후손이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백성은 풍요로웠다. 백성은 많았다. 처음에는 환인이 천산에 머무르면서 돌을 깨쳐 장생하시니 몸에는 병이 없었다. 하늘을 대행하여 널리 교화를 베풀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이 없게 하였다.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해 굶주림과 추위가 사라졌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고, 천신의 가르침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하늘의 뜻을 받는, 천부경 말씀 우리 이해되죠? 천부경이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그 부는 뭐죠? 어느 한 A라는 것이 있으면 A를 B로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하거나 그대로 갖다 사용을 하는 것을 부라고 하는데, 하늘의 뜻을 지상에 갖다 붙인 것이 천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지상에 내려받은, 우리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혼례를 올리시니, 혼례를 스스로 올렸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족의 모든 족속이 그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환국이라는 나라가 다 환족이 아닙니다. 12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고 9개의 환족인데, 그 환족은 그 중에 하나고 나머지 8개의 부족이 따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심 역할을 했고, 거기서 그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은 환족이었고, 나머지 8개의 부족은 돌아가면서 어떤 다른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 얘기는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삼국유사를 보시면 삼국유사 그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석유환국. 석은 오래할 석자죠. 유는 있을 유자고, 오래전에 있었다. 뭐가? 환국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환국이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환국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석유환국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성은 풍요로웠다. 백성은 많았다. 뭐 이러는 거는 너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환인이 천산에 머무르면서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환인이 머문 곳이 도읍지가 천산이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돌을 깨쳐 장생하시니 몸에는 병이 없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한민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상 철학이 어디서 왔느냐? 도입니다. 도인데 어떤 도냐? 선도입니다. 선도는 우리가 몸을 수양하는, 수련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신선사상하고도 연결되지만 중요한 것은 선도라는 것이 국가 이념이고 사상이고 철학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늘을 대행하여 널리 교화를 베풀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이 없게 하였다. 하늘을 대행하여 널리 교화를 베풀었던 얘기가 바로 천부적인 사상을 그대로 가진 겁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인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기본 사상 철학이 뭐라고요? 선도입니다. 이 선도를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깨우치도록 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고대사에서 중요한 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류 시조로서 우리는 나반과 아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반과 아만이 만난 곳은 아이삽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혼례를 올렸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뭘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항복에 대한 얘기 지금 말씀드렸고, 하늘을 대행하여 교화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국가 이념이고 국가 통치의 한 방법이기도 했다는 것을 여기다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 안파견 환인에서 2세 혁세 환인, 3세 고사리 환인, 4세 주우양 환인, 5세 석재임 환인, 6세 구울리 환인, 7세 쥐일이 환인이다. 환인을 단인이라고도 한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거기는 제가 좀 말씀드렸죠. 삼국유사에서도 고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고기하고 같은 고기로 보시면 됩니다. 판유리산 아래에 환인씨의 나라가 있다. 천혜의 동쪽 땅을 또한 파네리국이라 한다. 땅의 넓이는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 2만 열이다. 통틀어 환국이라 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7분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 3000년 정도의 기간이라는 동안에 7분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각에서 이것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세인데 100세를 넘게 다 살고 그 다음에 즉위년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을 즉위해서 이것이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난감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가 하고 저 개인적인 의사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분의 이 환인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돌아가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9 종족이 12개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돌아가면서 통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만 해도 유목적인 것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었고 유목이 일반화되어 있었을 때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환인이 왕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환인을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100년 이상이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네류산 아래에 있었다는 거하고 환인씨의 나라가 그 파네류산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크기는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 2만리. 이거는 산해경에도 나오는 내용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었던 그 고대 국가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인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스탄자가 붙은 나라들 있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그다음 터키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이 나라들이 모두가 중앙아시아에 자기네 나라에 선조가 있었다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면적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하사학 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것이 우리 지금 인정되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도 거기에 한 부분으로 있었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초대 환인은 안파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파견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권을 상징하는 것을 안파견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안파견이라는 어떤 분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 다음에 족장의 우두머리라는 뜻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마다 많은 지금 현재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안파견에 대한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으로 5만리, 동서 2만리에 대한 그 구획 획정은 산해경에 나오는 거하고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일치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환인을 단인이라고도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는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환인과 단인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국 다음이 단국인데 그것을 또 단인이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환단고기를 이해하고 우리 고대사를 이해할 때 한번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희는 7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3301년입니다. 또는 63,181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에는 두 가지가 같이 기록이 나오면서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유물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 오래전에 분명히 어떤 새로운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흑표옥 문화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흑표옥을 지금 연대를 조사해 보면 10,000년 가까이 된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흑표옥을 만드는 그 문화권은 어떤 문명권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은 아직은 우리로서는 밝혀내기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환단고기에서도 환국을 3301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63,181년일 수도 있다고, 그러나 어떤 것이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여기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국은 여러 나라로 이름은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르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사나마국, 선패국, 수미리국으로 12국이다. 12나라다. 환국은 7세를 전에 3301년이다. 혹자는 63,182년이라고도 한다. 이가 옳은지는 알 수가 없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중국 사서에서도 우리나라 고대사 어떤 사서에서도 밝혀지고 있지 않은 서귀환국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환국이 있었다. 근데 환국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삼국유사에 있지만 그 나라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환단고기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진짜 고마운 일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단고기의 출현은 한민족 역사계의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진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풍속까지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히 환단고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뭐 인정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둘째 문제고, 이것이 이때는 그 내용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다 읽고 이해할 정도까지 되는 것이 저의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국은 여러 나라로 되어 있다. 몇 나라로? 12나라로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12나라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고대사하고도 연결되는 여기 나라들이 일부분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들인데 여기 환단고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거기에 지금 그 몇 나라가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아주 흐뭇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한국, 일군국, 우르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사나마국, 선패국, 수미리국 이렇게 12나라가 아주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 지역을 다 이렇게 그려놓은 곳들도 현재 있습니다. 환국이 이렇게 크게 있었던, 우리 지금 반도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이 삼위산, 천산 이런 부분인데 어디에 있는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마음에다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한국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곳들은 이런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산이 나오고 삼위산이 나오고, 홍산은 여기 있죠.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여기 홍산이 바로 옆에 있고, 백산이 이제 백두산이고.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환국에서 나오는 나라들, 저희 산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증명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명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백두산의 위치는 다 아실 거고, 홍산은 여기서 바로 조금 왼쪽에 홍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산은 요 반도 쪽, 산둥반도 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 환단국에 여러 개 다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삼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산도 분명히 나옵니다. 삼위산 나오고 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앙아시아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은 우리 역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지금 현재의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자기들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환 12국이 7세밖에 전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기록에 지금 7세까지만 전한다고 나왔잖아요. 환인이 7분이 계셨다. 그것은 이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통치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환국 말기에 안파견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물었다. 좀 전에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두 곳 모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 과연 누구를 보내면 좋은가? 그러니까 안파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환국 말기에. 그러니까 안파견이라는 뜻은 초대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인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가의 우두머리가 말했다. 서자의 환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용기 있고 어질며 지혜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홍익인간으로 세상을 개혁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태백산으로 보내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에 환인께서 환웅에게 천부와 인 세 종류를 주시며 명하셨다. 이제 인간과 만물이 제자리를 잡아 다 만들어졌다. 그대는 노고를 아끼지 말고 무리 3,000명을 이끌고 가서 새 시대를 열어라. 가르침을 세우고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리고 깨우쳐서 만세 자손의 큰 규범으로 삼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환국에서 단국이 어느 나라죠? 배달국입니다. 환국에서 배달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역사 소설 환단국기를 쓰면서도 제가 느꼈던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환국이 있었는데 왜 굳이 단국이 또 생겼느냐? 또 단국이 있었는데 왜 단국에서 고조선으로 또 이어져서 가느냐? 그냥 쭉 이어지면 됐지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밝혀주는 것들이 지금 우리 역사서에는 분명히 없었죠. 근데 여기서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환국에서 단국이 분리되는 그 상황을 여기에 그대로 적시해서 적고 있습니다. 환국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국이 탄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배달국이 탄생하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국 말기에 안파견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봤다는 겁니다. 아까 삼위산과 태백산 보셨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삼위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천산이 여기 있고 태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에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국 말기에 그러니까 이제 환국이라는 나라가 중앙아시아 쪽에 꼭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곳 모두 그러니까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고 두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곳은 모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홍익인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환국에서부터 유래됐다는 것이 여기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홍익인간이라는 얘기가 이미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환국에서.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중요한 정치 이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국가의 건국 이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인 때 이미 그게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홍익인간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곳이다. 과연 누구를 보내면 좋은가? 근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쪽으로 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면 되겠냐고 환인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가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오가라는 건 지금으로 보면 그 마오구조, 그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가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죠. 서자에 환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자라는 곳은 장소로 볼 수도 있고 맏아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들 중에서 맏아들을 서자라고도 그러고 지금 우리가 서자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서자가 두 번째 부인에서 나고 그러는 걸 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서자는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왕자라고 할 수 있죠. 왕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지역을
서자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현재까지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자에 환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웅이 이제 총으로 나오는 거죠. 환인이 환웅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온 겁니다. 용기 있고 어질며 지혜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웅이라는 인물이 이런 용기 있고 어질고 지혜를 겸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홍익인간으로, 여기 홍익인간이 다시 나옵니다. 홍익인간으로 세상을 개혁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태백산으로 보내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동방의 태백산으로. 그래서 태백산이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그 보여줬던 그 지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환웅이라는 인물을 환인이 선택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개국하게 하는 과정이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환인께서 환웅에게 증표를 줘야지 건국을 할 때 어떤 그 힘을 이 사람은 그러니까 환웅이라는 분이 건국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 천부의 하늘의 뜻을 받아들인 걸 천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해줄 수 있는 증표가 그 당시로서 봤을 때는 천부인입니다. 근데 이 천부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과 만물이 제자리를 잡아 다 만들어졌다. 그대는 노고를 아끼지 말고.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제 내려가라는 것을 확정지어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웅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또 원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그때 따라오는 그 인원이 몇 명 정도냐? 3,000명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이끌고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삼위산과 태백산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다. 근데 지금 삼위산은 중국 감숙성, 태백산은 지금 백두산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가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부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듯합니다. 웅족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곰. 그 다음에 호족 그러면 그 호랑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가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가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가 소입니다. 마가 말입니다. 구가 개입니다. 저가 돼지입니다. 양가 양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동물의 이름, 가축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벼슬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마, 구저, 양 중에서 가장 앞서서 서열을 매긴다면 우가를 가장 먼저 두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두머리는 치우천왕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느 쪽으로 확정을 지을까는 학자들 간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규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자가 환웅에 살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그렇게 얘기도 하고 서자부라는 불악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뒤에 이제 태백일사에도 나오는데 태자의 스승이나 높은 벼슬을 서자라고 한다고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것인지 지금 여기서는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부인에 대한 것도 학자마다 의견이 지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거는 천부인 그러면 청동거울, 그 다음에 청동검, 청동방울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요즘엔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천부인인데 천부는 하늘의 뜻을 그대로 적은 천부경을 얘기하고 인은 도장인자잖아요. 이게 도장인자 그대로 도장이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부인은 두 가지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데 하나는 거울, 검, 방울입니다. 근데 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청동거울, 청동검, 청동방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천부인을 천부견과 천부란이 있잖아요. 천부. 네, 그걸 천부경으로 보는 거고 인을
도장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도장이 발견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물로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국을 개국할 때 저는 문명개척단이라고 제가 소설 한 단국에서는 적었는데 여기는 3,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문 집단, 무사 집단도 있고 기술 집단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그 선도를 공부한 그런 학자들도 있고 이런 집단 한 3,000명의 집단이 동으로 이동을 해서 단국을 건설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환단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하고 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거 부분은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인데 환단국이 원문 그대로니까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국에서 환웅과 반고라는 인물이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국이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환국에서 단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국이 배달국이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나라를 또 만들었다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반고와 환웅이 동방 개척길에서 나눠졌던 내용인데 환웅이 동방을 개척할 당시 기이한 술법을 좋아하던 반고라는 인물이 있었다. 반고가 길을 나누어 가기를 청하자 허락했다. 반고는 많은 재화와 보물을 싣고 십간과 십이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삼위산 남림 동굴에 이르러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이들을 재견이라고 하고 반고를 반고가한이라 불렀다. 환웅은 풍백과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오가에게 농사, 왕명, 출납, 형벌, 질병, 선악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서 다스려 깨우쳐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했다. 이거 있는 원문 그대로를 제가 풀어서 우리말로 적은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웅이 동방을 개척할 당시에 그러니까 환인이 환웅에게 3,000명의 사람을 같이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면서 동쪽에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을 받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반고라는 인물이 같은 동행하는 한 인물 중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고가 환웅에게 나는 나 나름대로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반고가 길을 나누어 가기를 청하자 허락했다. 길을 나누어 가자. 그러니까 길이 있으면 하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별도로 선택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반고가. 반고는 많은 재화와 보물을 싣고 십간과 십이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이 얘기는 뭐죠? 환웅하고 같이 가던 그 인물이 거기서 세력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반고의 세력이 지금 분리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십간과 십이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환국 말기죠. 단국이 개국할 당시에 이미 우리가 십간, 십이지간 얘기하잖아요. 그게 벌써 확립이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십이지, 그 다음에 십간에 대한 얘기가 우리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 그 내용들이 이미 확립이 돼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들이 다시 여기서 신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신장이 뭐냐? 그 장군들의 이름이라고 여기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다 나눠져 있었던 그 십간과 십이지 12개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장수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삼위산을 남림동굴에 그러니까 반고의 그 집단이 남림동굴에 이르러서 임금으로 즉위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개국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웅과 같이 가던 반고가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반고 그러니까 재견이라고도 하고 반고가한이라고도 한다고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웅은 풍백과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여기서 이제 풍백, 우사, 운사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풍백은 바람이고 우사는 비고 운사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그런 역할을 별도로 이렇게 독립시켜서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가에서는 이제 그 5개의 부서가 나눠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급,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그 부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명 출납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형벌을 주관하는 거예요, 형벌.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냐, 적게 졌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별도로. 형벌과 선악이 여기서 별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좀 우리로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자, 그냥 형벌과 선악을 주관하는 이게 5개. 농사, 왕명, 형벌, 질명, 선악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를 주관하여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서 다스려 깨우쳐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했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반고는 12지장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12개의 그 한 부서나 장군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나라를 세웠느냐? 남림동굴이라는 곳에 왕이 되었다. 임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재견 또는 반고가안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환웅은 무리 삼촌으로 태백선 신단 아래에서 신시를 열고 환웅천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환웅이 배달국을 세운 곳을 여기에 이제 명시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3사하고 5가. 3사는 여러분들 그 풍백, 운사, 우사. 그 다음에 그 5가는 지금 좀 아까 그 동물 이름으로 된 거 5개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제세 2와 홍익인 간의 건국 이념을 이제 실행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